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선교원 간판을 내걸고 한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 행위를 한 목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알아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바로 도주해 완전 범죄를 꿈꾸던 뺑소니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목격자 진술이 아니라 첨단 장비에서 찾았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현장 24시가 뺑소니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곡식을 갈아 만든 환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교회 신도들에게 판매해온 목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선교원 간판을 내걸고 한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온 목사의 최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포착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 이번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 대학 한의학 박사, 그리고 한의원 28년 운영, 그리고 모 대학 자연치유학과 교수 등을 사칭해서 신도 내지는 그 환자들을 끌어모아서 실제 진맥이나 진찰 등 진료 행위를 한 후에 무허가로 곡식환을 제조해서 판매를 한 혐의로 현직 목사 등 4명을 검거했고, 이 중에 현직 목사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한 한 선교원. 이곳에서 한의학 박사 및 대학 교수를 사칭해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행해온 목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간판에 어울리지 않게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내부에서는 진료 행위가 한창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네, 찍으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앉으세요. 앉아 계세요. 나오세요. 가만히 계세요. 부차관입니다. 부차관이에요. 부차관이라고요? 여기 진료받으러 오신 거죠? 네. 잠깐만 앞에 계시면 앉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텔레비전 볼 때보다 조금 더 낫습니까? 전국 교회를 다니며 강의를 한다는 점에 신뢰감을 얻은 신도들은 목사를 믿고 진료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그가 정작 목사 자격을 취득한 것은 작년 2월. 피의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곡식환을 만들어 팔아 이득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압수한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곡식환을 2주치에 6만 원씩 받고 환자 약 2,800명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2007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그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모 선교원을 차려놓고 이렇게 그 무면허 의료 행위를 통한 그 신도이나 환자들을 진료한 후에 곡식환을 판매를 했는데, 이 곡식환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그 수수나 기장, 그리고 현미, 율무 등으로 만든 곡식환으로 확인이 됐고, 이들은 총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2,800여 명의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고, 총 약 10억 원 상당의 곡식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 간, 심장질환 등의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판매된 환은 선교원 내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곡식가루를 반죽해 빚은 환으로 병을 치료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3년에서 4년 동안 그 똑같이 이번과 같이 한의학적 어떤 한방 의료행위를 통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때는 처벌될 때는 침이나 뜸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료행위를 하는데 진맥을 한다든지 어떤 이제 혈자리 같은 거를 짚고서 이거 한방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진료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당신은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이 곡식환을 얼마 정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곡식환을 처방을 한 겁니다. 처방하는데 내 약이나 다른 사람 약이나 똑같더라고요. 약이. 그래서 인세가 다 틀린데도 장 나쁜 사람, 미 나쁜 사람, 간 나쁜 사람, 피부
또 뭐 잠이 잘 안 온 불면증 증세 뭐 사람이 병이 증세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약 그 받아온 거나 다른 사람 약이나 똑같이 그 안에서 그 자기네들 카운터 뒤에 그 안에 약에 뭐 무슨 성분도 적힌 것도 없고 표시사항도 하나도 적힌 게 없어요. 6년간이나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해온 피의자는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는데요. 신도들이 믿었던 그는 9년 전에도 불법 침술 행위를 하다가 복역한 적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뭘 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에 적발된 그 성교원이라든지 교회 그리고 이제 기타 종교 시설에서는 절대 그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교원이나 교회 등에서 의료행위하는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식품을 구입을 할 때도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이라든지 성분명, 제조일자가 기재가 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종교에 의지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등 의료인을 사칭해 의료행위를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시술이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잘못된 치료로 인해서 환자의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또는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종교시설 사칭 무면허 의료 행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을 때 의료인 면허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인 고발 활동과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는 파렴치한 뺑소니 범죄. 2005년까지만 해도 가해자 검거율이 73%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검거율이 93%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파헤쳐봤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 서울 용두동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용의자를 검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교통조사계에 찾아가 봤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고산작은 오상에서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빗길에 미끄러져서 도로에 넘어져 있자 그 후방에서 따라오던 택시가 이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역가하여 사망케 한 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고 그 뒤로 주황색 택시가 따라가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화면은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입니다.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에 치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목격자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동영상으로서 요 반대편에서 불빛이 올라가고 그 뒤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상태가 보이는 것이 사고 지점하고 사고 당시를 촬영되어 있으나 반대편에서 진행오는 라이트 불빛 난반사로 인해서 번호나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상호등은 알 수 없었습니다.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고 번호판을 못 읽으려고 하다가 못 읽어가지고. 피해자는 23살의 오토바이 운전자 송모 씨였는데요. 빗길에 넘어진 송 씨는 안타깝게도 택시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제작진이 뺑소니 전담 수사팀과 함께 용두동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는데요. 수사 초기에 경찰이 확보한 것은 범행 차량이 주황색 택시였다는 단서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용의자 차량이 서울 시내에 영업 중인 주황색 택시 9,500여 대 중에 한 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차피 뭐 뺑소니 사건이란 자체가 그 접수 단계에서는 피의자 차량에 대한 단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바로 이곳이 오토바이 운전자 송 씨가 목숨을 잃은 용두동 도로입니다. 용의자 검거를 위해 고심하던 경찰은 회사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GPS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단서를 얻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택시라는 점이 단서가 되기 때문에 GPS 위치 추적을 하면 그 당시 그 장소를 지나간 택시들에 대해서 전부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을 했고, 그나마 그 위치 추적한 결과로 용의 차량들이 많이 단축이 돼서 위치 추적 결과로 용의 차량들이 많이 좁혀져 위치 선정 후 택시의 진행 방향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위치하고 있던 택시들을 골라내어 수사에 착수. 시간대별로 사고 현장 주변 택시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이고, 피의자 차량은 1차로로 진행해서 오다가 사고 현장을 지나서 약 3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사고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택시 9,500여 대에서 출발한 용의자 차량은 GPS 기록을 통해 100여 대로 압축할 수 있었고, 택시의 이동 경로를 일일이 살펴본 끝에 용의자의 택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그 블랙박스나 그다음에 CCTV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차량 번호 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외관상이라도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의 차량들이 단축이 되고, 그래서 그 현재에는 뺑소니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검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 사고 등 보상받을 길 없던 피해자들을 위해서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 정부 보장 사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뺑소니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먼저 경찰서에다 그 뺑소니 사고를 신고하신 다음에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다음 그 교통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와 그리고 진단서 또는 치료관계 영수증을 첨부하셔서 국내 12개 보험회사에다가 그 보장사업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피해자들을 눈물 짓게 했던 뺑소니 사고, 블랙박스, CCTV, GPS 추적 장치 등 첨단 장비들이 등장하면서 용의자 검거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뺑소니는 이제 도망갈 곳 없는 반드시 붙잡히는 범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